안녕하세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과연 홀로 존재하는 걸까요?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본 이래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던져온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빛나는 점들 너머에도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은 늘 인류의 가장 깊은 곳을 자극해왔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주 저편으로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탐구하는 것은 비단 과학적 사실 하나를 밝히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철학적 사유를 확장하고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거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세계관을 넓히고 우주 속에서 인류의 위치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주 탐사선이 전해오는 새로운 단서들, 그리고 인류의 오랜 질문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인류는 오래전부터 우주 속 미지의 존재를 꿈꿔왔습니다. 고대 문명인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신화 속 존재들을 상상했던 때부터 현대의 첨단 전파 망원경이 우주 깊은 곳에 신호를 포착하려는 순간까지 외계 생명체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은 이 오랜 꿈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들은 수천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들의 대기를 분석하며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고, 탐사선들은 태양계 내의 매력적인 후보들을 직접 방문하며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웃 행성인 화성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붉은 행성 표면을 누비는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한때 화성에 물이 풍부하게 흘렀던 흔적과 유기물질이 단서를 발견하며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성뿐만이 아닙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를 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곳은 지구의 심해 열수구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얼음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기둥 속에서 유기물과 수소가스가 발견되어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던져주고 있죠. 이처럼 우주의 곳곳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있는 환경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외계 생명체의 신호를 포착하려는 SETI 프로젝트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향해 귀 기울여온 이 프로젝트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미지의 존재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최전선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단서들은 우리에게 경외감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인 흥분을 선사하며 과연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주 곳곳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만한 환경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인류는 더욱 뜨거운 기대를 품게 됩니다.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은 한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토록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하고 그중 상당수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직 명확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우리 인류의 존재론적 위치를 뒤흔드는 깊은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유명한 페르미 역설이 등장합니다. 1950년 어느 날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던진 아주 간단하지만 섬뜩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죠. 다들 어디 있지? 당시 그는 우주에 수많은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던 겁니다. 드넓은 우주에 홀로 떠있는 우리 지구의 모습처럼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인간이 과연 이 거대한 우주에서 유일한 의식 있는 존재일까 하는 고뇌에 잠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 페르미 역설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여과기 가설입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고 지적인 문명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넘어서기 매우 어려운 거대한 장벽, 즉 필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필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생명의 탄생 자체나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과정처럼 우리가 이미 통과해온 과거의 사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에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자원 고갈이나 환경 오염 혹은 핵전쟁 같은 자멸적인 이유로 스스로 붕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그 필터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의 고요함은 오히려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또 다른 가설로는 희귀한 지구 가설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탄생하고 복잡하게 진화하여 지적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우주에서 극히 드물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거대한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 변화를 줄여주며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판구조 운동이 탄소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등 수많은 기적 같은 조건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현재의 생명체를 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확률은 상상 이상으로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아주 특별한 행성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물원 가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외계 문명이 이미 존재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와 접촉하지 않고 마치 동물원의 동물들을 관찰하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미성숙한 문명에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러운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그들의 눈에는 아직 접촉할 만한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이 가설은 우리에게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류 문명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인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직 우주적 관찰자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이처럼 외계 생명체의 부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결국 인류의 유일성과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명 중 하나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예개인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우주의 그 깊고 아득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때로 스스로 답을 찾아 상상력을 펼치곤 합니다. 과학적 증거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밤하늘 너머의 존재들을 그려왔죠. 그들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상상 속에서 예계 생명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이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희망, 두려움, 그리고 인간 본연의 복잡한 감정들이 예개인이라는 스크린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곤 하는 거죠. 초기에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우주 전쟁처럼 예개인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침략자로 묘사되며 인류를 파괴하려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졌죠. 거대한 문어 같은 외모에 무시무시한 광선 무기를 휘두르는 그들의 모습은 당시 인류가 겪던 사회적 불안감과 기술 문명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반영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예개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점차 다채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에서처럼 예개인은 때로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로 등장하여 우리에게 순수한 우정과 교감의 가치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려진 그들의 이야기는 인류가 지닌 따뜻한 마음과 타자에 대한 연민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죠. 칼 세이건 원작의 콘택트에서는 지적인 외계 문명과의 대화를 통해 인류의 과학적 호기심과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심도 깊게 탐구했습니다.
단순히 침략이나 구원자가 아닌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또 다른 지성체로서의 예개인을 보여준 것이죠.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 역시 언어와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지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계인의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인류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소설, 영화, 드라마는 물론 미술 작품이나 조각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무궁무진한 외계 생명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창작물들은 결국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갈망하는가? 라는 인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을까요?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외계 생명체와 실제로 조우하게 된다면 우리 인류 사회는 과연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아마 전 세계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일 겁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유일성을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재론적인 질문과 함께 가치관의 대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종교, 철학, 과학,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재정의가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미디어는 연일 외계 생명체 발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혹은 가정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일지, 위협적일지, 우리의 문명을 어떻게 바라볼지 온갖 추측과 논쟁이 난무할 테죠. 어쩌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류는 그동안 서로를 갈라놓았던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 지구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뭉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존재 앞에서 인류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외계 생명체를 향한 우리의 상상력은 단순히 낯선 존재를 그리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탐색하는 아주 중요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탐욕, 동시에 공존과 이해를 향한 열망까지 말입니다. 이처럼 외계인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인류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문명을 만들어갈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인 셈이죠. 우주 저편의 생명체를 상상하며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저편의 생명체를 향한 우리의 상상력이 결국 우리 자신을 깊이 탐색하는 중요한 여정이었음을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 나눴죠. 이제 우리는 그 탐구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쫓는 이 여정은 단순히 낯선 존재를 찾아 헤매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깊은 갈망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은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며 외계 생명의 흔적을 쫓았고, 철학은 인류의 유일성과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외계인의 모습을 그려내며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투영했죠. 이 모든 관점들이 하나로 모여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지닌 지적 호기심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미지의 영역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려는 인류의 숭고한 노력이 바로 이 외계 생명체 탐구에 담겨 있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은 겸손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지적 호기심을 지녔는지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외계 생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탐구의 여정 자체가 인류의 가장 고귀한 지적 도전이자 우리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웅장한 서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도서관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을지라도 그 질문 자체가 인류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의 겸손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깨닫게 하는 통찰로 이어지는 길일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 탐구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인류의 존재론적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사유로 확장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예계 생명체에 대한 탐구는 단지 미지의 존재를 찾는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합니다. 이 질문은 현재 우리의 삶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지적인 여정인 것이죠. 답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지면서도 동시에 미지의 영역을 향한 인류의 탐구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렇듯 외계 생명체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경이로운 조우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또 다른 미지의 영역, 우리 스스로 창조한 지능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명이 직면한 또 다른 중대한 질문,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와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